오양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생활보장 방안과 함께 예산 확보, 전담요원의 확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답이 선택이 되는 대로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시고 언론사의 인사나 보도에 개입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미 투자협정과 관련해서 스크린 쿼터 제도가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영상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서두르지 않고 영화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언론사의 인사나 특정 사안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이 적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해서 정무직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장차관 등 고위직의 여성이 많지 않은 것을 저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정부의 고위직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정책 결정 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발족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새로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규제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개정된 소방안전 관련 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는 규제 완화 탓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관계 공무원과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고 합리화해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준수하고 또 실효성이 확보되는 행정 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규제는 정비 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걱정 주신 일이 정부의 일련의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시랜드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자치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성군과 경기도에서는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재난이 원칙적으로 사고 원인 제공자가 사고 피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책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주, 설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 그리고 보상 책임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결과를 봐서 검토를 하고 철저히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서한샘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시랜드 사고의 원인을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에서 찾으시면서 안전 불감증의 치유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은 모기향을 포함한 미상의 화종에 의한 발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시설주, 관계, 공무원 등 이번 사고 관련자 모두의 안전 불감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수련 시설, 또 장애인 등 자구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이 드러난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 등 대국민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고 김영재 선생님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기릴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군 여성공무원 이장덕 계장의 바람직한 공무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모든 공무원이 귀감이 되는 조치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IMF 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은 소득 감소 등으로 IMF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 대량 실업, 근로자 임금 삭감 등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커짐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의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추진을 해가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 세부담 경감 조치와 함께 교육, 주택, 의료 등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총리가 어떤 감회를 느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각을 이끄는 총리의 입장에서 국민과 대통령께 참으로 송구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앞으로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고 국정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기 위해서 대단 정성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또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국회의원부터 10대 준수사항을 마련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한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10대 준수사항은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갖지 못한 개혁지상주의를 경계하시면서 현실과 개혁을 조화해 나가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참여와 공감대가 없는 개혁지상주의나 혹은 이상주의적, 급진주의적 개혁의 위험성을 잘 알고 항상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에 불의를 두고 국민 생활 속에서 추진되도록 해서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랜드 사건에서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의 타파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어렵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소홀 혹은 소관 사업에 대한 책임감 결여, 이런과 같은 잘못된 제도적 심리적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또 지적을 하시고 공무원 보수 인상, 가계 안정비 지급, 중하위직의 승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16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대다수 중하위직 공직자의 경우 생계마저 위협받는 실정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직자의 어려움을 감안히 해서 우선 당면한 생계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급의 125%에 해당하는 가계 안정비를 연내에 지급을 하고 근원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를 향후 5년 이내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은 금년 7월 중에 부패방지 종합대책 발표 시에 포함해서 널리 알리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하위직 승진 적체 문제는 지금까지 7급 이하의 경우는 7 내지 8년이 경과하면 자동 승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6급 이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7급 이하의 정원을 줄이고 6급 정원을 늘림으로써 6급으로서의 승진 적체를 해소해 나가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성군과 경기도에서는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재난이 원칙적으로 사고 원인 제공자가 사고 피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책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주, 설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 그리고 보상 책임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결과를 봐서 검토를 하고 철저히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서한샘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시랜드 사고의 원인을 사회 전반의 안정 불감증에서 찾으시면서
안전 불감증의 치유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오양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생활보장 방안과 함께 예산 확보, 전담요원의 확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답이 선택이 되는 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규제 계획에 대한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개정된 소방 안전 관련 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는 규제 완화 탓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관계 공무원과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고 합리화해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준수하고 또 실효성이 확보되는 행정 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규제는 정비 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걱정 주신 일이 정부의 일련의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시랜드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자칫내를 여성부로 개편해서 정무직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장차관 등 고위직의 여성이 많지 않은 것을 저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정부의 고위직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정책 결정 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발족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새로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규제개혁 자금대로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시고 언론사의 인사나 보도에 개입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미 투자협정과 관련해서 스크린 쿼터 제도가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영상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서두르지 않고 영화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언론사의 인사나 특정 사안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이 적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성특별위원회